아, 고추. 예, 예. 지금 꽃이 엄청 지는데 이 노랗게 떨어진 게 많아요. 비료도 좀 요거 좀 아, 고추에 지금 비료를 많이 주고 이식감을 맞췄는데 떨어진다. 그 정상입니다. 그럼 밑에 많이 달려있겠죠. 한 무시겠다. 밑에가 손이 안 들어갈 정도 달려 있으면 그 고추나무는 행동이 다른 작물하고 달라가지고 아래 잎이 두꺼워요. 아래 잎이. 그러면 아래쪽에서 그 고추 마디에서 영양을 잘 빼먹어요. 그럼 마디가 있는 작물들이 그 대나무가 마디가 있고 다른 것들은 마디가 반쪽만 있어요. 영양을 다 안 빼먹어요. 근데 고추는 마디가 있거든요. 그럼 마디에 있는 잎이 하엽이 커서 영양을 밑에 고추가 좋아지고 위에 고추가 잘 안 자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많이 달리면 고추는 위에 게 잘 착각한대. 그래서 하우스 고추 같은 경우는 소금을 해버리거든요. 외대를 키우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달려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 그 노지 재배 고추에서는 가지 개수나 뿌리의 분포도 양에 따라서 우리가 비료 먹는 양을 100%못 맞춰요. 그럼 밑에 많이 달리면 위에 게 좀 빠집니다. 못 맞춰도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 개세추를 만들어서 그 가지를 소금 하나 쫙 달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뒤죽박죽 있다가 보니까 원순으로 영양이 가면 달려요. 원가지만 주지만. 그런데 주지 말고 척지도 다름에 붙거든요. 그럼 척지도 위로 수가 있어요. 주지는 위로 가고 척지는 옆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 영양을 적게 뺏어 먹거든요. 그래서 계속 달릴 건데 이렇게 다람에 붙으니까 어떻게 옆에 있는 척지도 위로 서 있어요. 그럼 영양을 같이 먹어요. 그거 때문에 안 되는 단점이 있는데 요거 주니까 나 이렇게 주니까 요소를 NK 주면 꼬부러져요. NK 주면 꼬부러지고 요소를 주면 고추가 피해지는 게 토양 속에 우리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에 잎이 제일 두껍고 좋아야 되는데 공기 잎 두께 얇아지면 전부 다 낚아져버려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비료 더 많이 먹어요. 유실도 되고 유실이 된다는. 그래서 흙골에다가 우리가 고추가 좀 달려가지고 있을 때 보통 보면 구멍 뚫어가 주는 거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구멍 뚫어가 주면 자기가 먹을 정량이 안 되는데 구멍에서 비료가 식물 장애만 주는 거죠. 정말 그거 맞추기 어려워요. 그거는 구멍 뚫어 주는 거는. 그런데 흙골에 주는 건 괜찮아요. 뿌리가 작게 뻗어 나왔을 때는 비료를 많이 줘도 되고 많이 뻗어 나왔을 때는 100평에 반포 정도 10kg. 그리고 뿌리가 그 어릴 때 이제 고추가 열었을 때 고추가 그 처음에 다 길게 열죠. 근데 길게 열다가 그 다음에 꼬부러진 게 열다가 안 열다가 이래 되거든요. 그럼 처음에 길게 열었다가 가늘어진 게 길고 가는 거 이거는 우리가 그 칼슘 결핍을 그러는데 칼슘 결핍이 아니고 거의 대다수는 보면 영양 실조로서 시드는 거죠. 그래서 비료가 많이 충분히 있으면 고추가 긴 것이 그 시드는 거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럼 고추에 칼슘 결핍이라고 막 칼슘제 치는데 그 치료가 안 돼요. 그거는 시드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거만큼 길게 만들어낸 게 갑자기 밑에 놈이 먹고 비료가 안 가요. 이쪽으로. 그 원인은 고추 마디 때문에 그래요. 마디 때문에 아래 잎이 계속 영향을 많이 받고 위에 거는 영향을 적게 받게 되어 있는 그 구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료를 충분하게 더 주면 된다. 그런데 비료를 얼마나 더 줘야 돼?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비료 처음에는 한 2.5, 3점대까지 2점대 넘게 되는 농가들이 많은데 고추가 달릴 때는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럼 고추가 많이 달렸을 때 칼슘 결핍이라 하는 시드름 안 일어나려면 이식값을 높여버린대요. 계절의 이식값보다 한 0.5 정도 올려버리면 그렇게 안 나와요. 잎이 더 두꺼워져 버리면 시드르가 삐뚤어진 게 없고 여름에 지금 공기에 우리가 뭐 또 칼슘제 살포하고 이러는데 그 칼슘제보다 더 중요한 게 뿌리에 있는 질소량이에요. 더 얀타게. 그리고 NK보다 중요한 게 질소분입니다. 요소.
그래서 100평에 첫 비료는 한 포 정도, 100평에 20kg. 그럼 둘째 비료부터는 100평에 10kg씩 잎이 통통하게 살이 찔 정도로 자주 줘라. 그리고 기름 소독 같은 거 자주 해주고, 그래서 병을 유발 적게 시게 된다. 고추들이 보면 천고병, 역병 병이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고추들이 저녁에 가보면 이렇게 순을 이걸 숙이거든요. 낮에는 이렇게 수가 있다가 저녁 때문에 숙여버려요. 왜 숙이느냐? 자기가 잎에 물방울 맺었던 걸 바깥으로 떨어뜨리려고. 요리 들고 있다가 물방울 타면 밑에 있는 죽어버려요. 그 천고병이나 역병 잡는 건, 그거는 자기가 먹었던 걸 토해내가 있거든요. 그 천고병 역병이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근데 그걸 약으로 잡으려고 그러면 그거 안 된다. 그거는 비료가 부족해서 생긴 병이다. 그리고 고추 칼슘 결핍하는 뭐 칼슘제 쓰는 거, 그것도 허당하다. 그럼 시들을 때 비료를 더 주면 깨나나요? 깨나는데 그건 못 써요. 깨나는데 그 시드는 자리 거기에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고추가 길어졌는데 보통 길게 열다가 고추가 약간 가늘어지면 비료 충분히 빨리 줘야 돼요. 어차피 죽겠네요, 시들면. 시들어진 건 못 씁니다. 못 쓰고, 고추가 비료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들이 다 있다. 그게 오부러지고 길쭉하게 돼가지고 끝마름은 칼슘 결핍이 아니다. 끝마름은. 그래서 고추의 칼슘 결핍보다는 비료 부족해서 시들어 빠진 거, 시들어 빠졌다. 그 시들어 빠지는데 그걸 갖다가 칼슘제를 쓰고 있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비료량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구멍뚜루가 비료 주지 마라. 그래서 고추 심을 때 밑비료를 올코팅 한 포나 완효성 한 포에 요소 한 포, 2포 여라. 그 100평당 2포 여면 어지간하면 고추가 한참 달릴 때까지 장애가 없다. 그래서 고추가 주렁주렁 달렸을 때 그때 헛골에 비료 주면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추비 자주 줘야 됩니다. 그러면 고추가 병이 없습니다. 자, 기존은 병 생깁니다. 고추 탄저병이 아니고 비료가 적게 주고 병이 더 많이 생겨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추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대표님 일정이 바쁘신지 어떻게 오늘 뭐 바쁜 척을 합니다. 코드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한번 질문.